루나코인 권도영 대표가 대원 애고 나오고 스탠포드에서 경제학과 컴공을 복수 전공한 천재였잖아요. 겁나 좋은 머리를 사기치는데 쓴 거죠. 이런 인간들은 타고나기를 소시오패스로 타고나서요, 반성 같은 거 당연히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테드 GOEI 성격 분석의 최고라는 8가지 기술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때 나는 가장 짜증을 느끼는가? 아마도 이것이 그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특성일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이 어떤 모습을 싫어한다면 그게 자기 내에 있는 자기 혐오라는 거죠. 이거는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강렬하게 싫어한다 칩시다. 내가 과거에 바람을 피웠거나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격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남들이 바람을 피우건 말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격한 혐오감을 드러낸다는 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나의 싫은 점이라는 거죠. 쉽게 이해하자면 동족 혐오라고 표현을 하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싫다는 거죠. 이거는 나의 뭔가 불편한 감정이 어떤 일에 과하게 실려 나올 때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나 자신으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6번째, 그들은 들을 수 있는가? 남이 말 안 듣는 사람 우린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말하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 잡아채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부장님이 나에게 이러저런 일을 시키면서 나를 참 힘들게 한다? 그러면 야, 너 진짜 편한 거야. 우리 부장님은 진짜 또라이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 아들 화법이기도 합니다. 루나코인 권도영 대표가 세르게이에서 잡혔대. 그래? 누가 데리고 간대? 싱가폴? 미국? 한국? 글로벌하게 사기쳐서 서로 데리고 가겠다면 난리라며 이리 남편이랑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 세르게이가 축구 잘하는 나라인데 어쩌고 저쩌고 피파 랭킹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 남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인칭 시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요. 친구나 가족이 힘들다라고 말할 때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두 귀를 한껏 열고 가슴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훌륭한 경청자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또 정확한 상황 판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리더이다. 그 능력으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다. 테드는 이리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말하는 훌륭한 리더의 조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입에는 단호한 권위가 있어야 하며 그대의 가슴에는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대의 혀에는 정의의 창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리더십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7번째,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을 속일 것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보라는 거죠.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딱히 설명 안 드려도 구독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루나코인 권도영 대표가 대원 애고 나오고 스탠포드에서 경제학과 컴공을 복수 전공한 천재였잖아요. 머리는 100점짜리인데 정직성과 도덕성은 빵점짜리였던 거죠. 미국 법정에 서면 경제사범으로 150년형 받을 수 있다네요. 수배 당하는 중에도 세르비아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인터폴을 비웃었죠. 이런 인간들은 타고나기를 소시오패스로 타고나서요, 겁나 좋은 머리를 사기치는데 쓴 거죠. 반성 같은 거 당연히 안 합니다. 제가 절대 지인으로 킵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의 가치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그들의 비도덕한 이기성은 나를 향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괜히 엉켜서 동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한 동료가 회사에서 횡령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 사람과 그동안 친했던 나의 평판 또한 도매금으로 안 좋게 넘어갑니다. 비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 옆에는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는 친구도 먹지 말고요.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사업을 도모해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호되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8번째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봐라. 고위직 임원 최종 면접에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이게 테스트라는 것을 후보자들은 몰랐고요. 주문한 식사가 잘못 나왔을 경우 해결하는 방식을 평가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구마구 화를 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나은 음식을 그냥 먹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불합격되었습니다. 전자는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감정대로 행동한 거고요. 후자는 상황 통제의 노력을 안 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방식의 처리는 자주 보는데요. 실은 두 경우 좀 다 별로입니다. 흔히 나는 뒤끝이 없어 이리 말하는 사람 보면요. 그 앞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 쏟아냈으니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싫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 건지 시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테드는 평상시에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살펴본 거고요. 일반 평사원을 뽑는 면접도 아니고요. 고위 임원을 뽑는 면접이라면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덕목이죠. 정리합니다. 테드 지오예가 말한 성격 분석을 위한 8가지 최고의 기술입니다. 저번 시간에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4가지 내용입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이 한 어떤 행동에 내가 크게 짜증을 느끼는지 살펴봐라. 그게 나의 단점일 수 있다. 6번째,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봐라. 7번째, 큰 일을 속이면 작은 일도 속일 것이다. 8번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봐라.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돈 잘 버는 능력? 이런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제가 외래에서 결혼 생활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오십니다.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 열심히 사람 보는 안목을 길러서 나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